경상남도가 조선산업 부활에 발벗고 나섭니다. 도는 2027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하는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의 한 해안변 공원이 일부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초등학교와 달리 경남의 중고등학교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1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해가 6명, 진주가 3명, 양산과 사천이 2명, 창원 1명입니다. 사천은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줄어든 진주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췄습니다. 17일까지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427명입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해안가와 공원 등 비대면 산책 명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의 한 해안변 공원이 일부 방문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창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마산 가포 해안변 공원. 비대면 산책 명소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깨끗해 보이는 공원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벤치에는 각종 쓰레기가 놓여 있고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주말이나 이럴 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어린애들도 보면 쓰레기 버려져 있으면 되게 더러운데 일단은 버리는 것도 문제긴 한데 쓰레기 버릴 수 있을 만한 공간, 쓰레기통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안가 쪽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소변공원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해안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는 물론 치사 금지 구역임에도 치사 도구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이 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75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 약 20개. 지자체가 매일 청소하는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쓰레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는 게 원래는 맞는데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거기다 이제 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보통 보면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에 있는 쓰레기를 또 갖다 버리고 가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산가포 해안변 공원. 창원시는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이른바 플로깅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부활에 발벗고 나섭니다. 17일 경남도는 거제시청에서 2027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하는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조선 기자재업체 활력 회복과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선 기자재업체 회복에 약 2천억 원, 친환경 선박 건조에 4,200억 원, 조선업 생태계 강화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는 이 대책으로 오는 2027년까지 경남 조선업 매출이 34조 원까지 늘고 고용 인원도 최대 9만 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박, 그다음에 저희가 LNG 선도 기자재 국산화가 저희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의 미션을 우리 협력 파트너사인 기자재 업계들하고 기술 개발 같이 하고 같이 개발된 국산 제품을 빨리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수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수주 이후에 그 속에서 국산화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들의 미래까지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선업 활력 대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날 경남도는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대우조선해양, 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5배인 250억 원 이내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 보증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급 격차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죠. 경남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기 위한 경남 지역 기초학력과 학습 격차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앞서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습 격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크게 인식조사와 실태 분석으로 진행됐는데요. 인식조사는 3월 24일부터 열흘간 도내 초중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고 5,010명이 응답했습니다. 실태 분석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인 2019년과 시작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진행됐는데요. 초등학교는 읽기, 쓰기, 세마기에 대한 기초학력 부진 현황을 3학년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17일간 진단 평가를 진행 후 현황을 취합해 분석했고요. 중고등학교는 3월 29일부터 40일간 교과별 성취도의 상중 하위권 학생 비율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코로나 전후로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결과를 보면 초등부와 달리 중등은 하락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을 보면 코로나 전인 2019년과 후인 2020년 국영수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2019년보다 1학기에는 모두 상승했지만 2학기에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의 경우 2020년에는 1학기 국어와 수학에서 4.4%포인트가 주는 등 1, 2학기 모두 감소했고 하위권의 경우 반대로 1, 2학기 모두 상승했습니다. 고1의 경우도 중학교와 비슷하긴 합니다. 상위권은 1학기 상승 때와 달리 2학기 비율이 떨어졌고 중위권은 2학기 국어에서 5%포인트가 주는 등 국영수 모두 1, 2학기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하위권은 1, 2학기 모두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위권과 중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경남도 교육청도 조사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 학습 능력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지만 중고등학교는 전국적 양상인 학력 양극화와 학력 저하를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난이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등교일 수가 감소하면서 대면 지도 시간이 부족하고 학생 개별 피드백 제공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상위권과 비교해 개별 피드백이 중요한 중하위권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학생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진 학생의 증가 체감도도 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원 인식조사를 보면 학습 격차가 매우 또는 다소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이 74.4%, 중등 77.3%, 고등 77.9%로 대부분 느끼고 있었는데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등이 53.6%인 반면 중등은 48.4%, 조등은 46.3% 순이었고요. 반대로 별다른 차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이 가장 높았고 중등, 고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그려보는 기회였는데요. 도교육청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양산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외곽 지역의 분양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주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입지와 아파트 구조, 시설 등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상담도 합니다. 최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급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산과 김해 등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산 대다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11월 이후 양산의 매매 가격 지수는 2달 새 5.2% 상승했고 지난 1월 양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4%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수년 동안 관리 지역이었지만 1월 기준으로 양산 지역 미분양 물량은 150여 세대 정도입니다. 부산 주요 지역의 내 집 마련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주변 각종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 등을 따라서 분양가가 주변 시대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부산 주요 지역보다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외곽 지역이면서 교통 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형태의 주거지에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계 역시 경남 지역으로 분양 시장을 확대해 특화된 전략으로 수요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기능들을 접목시키고 아파트에 스토리를 넣어 단순 주거 기능을 넘어 문화와 여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향적인 그런 그런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7, 8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샹그릴라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무릉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그냥 거주도 물론 하겠지만은 행복을 느끼고. 한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부울경 자치단체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부울경을 순환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범위가 외곽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차 없는 거리인 진주 로데오 거리 중심에는 글로벌 푸드존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 이곳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문 닫은 점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하도상가 에나몰에도 빈 점포가 속출하면서 진주시의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로데오 거리 중심에 무지개 색을 입은 매대가 한 줄로 들어서 있습니다. 진주시가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마이무 푸드존입니다. 지난해 8월 7곳이 운영을 시작했는데 건강 문제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원도심 유동인구가 줄어들며 운영 중인 가게들에도 손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 매출을 하고는 지금하고는 이런 차이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사업단에서도 지원이 많이 돼주고 진주시에서도 지원 많이 해주니까 그런 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 발걸음이 줄어든 건 주변 환경 영향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무 푸드존은 매대를 제외하곤 음식을 먹을 만한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된 글로벌 푸드존이지만 음식 종류가 많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앉는 것도 별로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잘 안 맞아, 너무 오픈되어 있고 편하게 식당에서 뭔가 많지도 않고 몇 개씩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번 이용해도 다시는 이렇게 딱히. 중앙상권 침체의 여파는 이 푸드존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에나몰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속속 생겼고 신규 입점자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올 들어 2개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108개 점포 중 16곳이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진주시는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에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고 로데오 거리엔 캠핑 장비 등을 설치해 도시 캠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절반가량 비어있는 마이무 푸드존에는 새로운 입점자를 모집해 이달 중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까지 2차 입점자 모집에 있습니다. 2차 모집이 되고 나면 이제 면접, 서류 전형
그리고 요리 경연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우수 한 3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아마 5월 말부터는 7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아 입점자 모집이 원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각종 활성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진주중앙상권. 진주시의 다양한 시도들이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4월 27일과 5월 2일 2차례에 걸쳐 남자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혼내며 허리 쪽에 손을 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생님께 혼이나 울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는 등의 약속으로 자녀가 관련 사실을 얘기하는 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2, 3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처벌과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되고 여성 교사가 임시 담임으로 배치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 갑구 윤영석 국회의원이 17일 경남도 의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권 교체와 이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대표로 경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 외국인 모임 집단 감염에 대해 김해 씨가 특정 종교 집회가 원인이 아닌 선제적 조치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해 씨는 이 종교 행사는 특정 문화권 외국인들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실외 집회를 유도하고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5월 초 산발적 외국인 확진자 발생에 따라 증상이나 동선이 겹치는 외국인의 선제 검사를 위해 당일 행사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10명의 확진자를 미리 발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행사 참석과 관계없이 현재 2천여 명의 외국인을 검사해 29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특정 종교 집회로 인한 확산이 아닌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울경 합동추진단이 구성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난 13일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행정기구인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공동단장은 부울경 부단체장이 맡고 조직은 한시기구로 부산광역시에 사무실은 울산에 설치합니다. 시 도의회 회기 일정 등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합동추진단은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적 절차를 협의하고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원 진해 초리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50대 다이버가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쯤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북쪽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다이버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4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실종자를 찾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에 나이트클럽에 갔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공무원들에게 사적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던 기간에 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나머지는 그 기간 이후에 갔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지켰다고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우린 사생활도 없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역 지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